안녕하세요. 톡톡 전국시대 아나운서 정경진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고 계신가요? 쌀쌀한 바람이 불었다가 또 낮에는 기온이 올랐다가 하는 요즘 같은 날씨에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럴 때 몸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따뜻한 차 한잔 하는 것도 참 좋은데요. 그래서 톡톡 전국시대 오늘 첫 소식 준비했습니다. 녹차 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죠. 바로 우리나라 차의 고향이라 불리는 하동인데요. 천년의 역사와 천연의 환경이 만들어낸 하동 녹차, 지금 만나러 가보시죠.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 가지고 지금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금 차가 나오는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물차를 따는 중입니다. 그동안 신라 흥덕왕 3년에 중국에서 차씨를 가져온 김대림에게 지리산에 심으라 했던 우리나라 차의 고향이고요. 천년 후에 초이선사라는 분이 있어요. 하계에 와서 쭉 보니까 차밭이 40리, 50리의 산마다 차밭이 있어요. 그래서 하계동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차밭이다. 동다송이라는 책에 기록을 남겼어요. 동기 잡혔어요. 저는 여기서 차 농사를 짓고 있는 차농하근수입니다. 하동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거 지금 따는 게 세작인가요? 지금은 이제 세작, 우전 이걸 나누기 전에 천물차라고 생각해서 고급차를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차 분류가 그런 겁니다. 명전차, 오전차, 세작, 충작, 대작. 네. 손을 깨끗이 씻고서 따야만 차 고유의 맛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아까. 다시 한번 손을 씻고 오자는 게 약간 좀 미안할 정도로 네. 아이들한테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근데 이게 또 되게 여린 잎이 되게 주는 그 싱그러움이 또 있어요. 녹차의 여린 잎이. 빛나요, 녹차 잎들이. 반짝여서. 저 간말랭이는요, 센터장님이 많이 하셔요. 고급차는 아니야, 그런데 그리고 저 차는 자연.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차 편하게 드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은은하다. 와.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안에 시원한데 이거 마시니까 그렇게 되게 독특한 향은 나지 않거든요. 근데 안에서 뭔가 시원한 속이 확 풀어지는 느낌이 나면서 그 은은한 향이 싹 나요. 그래서 그게 몸을 되게 뭔가 좀 피로를 풀어준다고 할까? 굉장히 달아요. 근데 녹차 맛이 이렇게 단 건 처음입니다. 이렇게 원래 녹차 맛은 이래야 되는 거죠. 집에 있는 거 다 버려야 이거는 바로 차 맛이에요. 녹차 맛이. 차는 주로 이제 그 티캠핑에 드리는 차는 황차를 드립니다. 황차. 발효를 시킨 차니까. 위장에 이렇게 거부감이 덜하고 누구나 드셔도 되고. 근데 황차는 젊은 분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다 좋아하시는 차가 황차입니다. 이 녹차가 냄새를 굉장히 잘 빨아들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10회지로 녹차를 심은 곳이 바위 틈 속에 심었어요. 이런 바위들 틈 속에. 그 바위 틈 속에 심었다 해서 암차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경우는 대나무 속에다가 이 녹차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죽차라고 합니다. 이곳은 소나무 밑에다가 녹차를 심었습니다. 이렇게 소나무 밑에 자란 차를 송차라고 합니다. 하동 녹차는 야생차, 산에 그대로, 자연 환경 그대로 녹차를 심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름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티캠핑을 오시는 분들은 전부 젊은 층이 주로 많이 오시고요. 이제 연인끼리 또 친구들끼리 그렇게 많이 오시고. 차는 보통 이제 한 번 여면 세 번까지는 먹거든요. 초탕, 재탕, 삼탕까지는 보통 먹어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따라야 됩니다. 물기가 있으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차가 썰 수가 있어요. 우전차라는 것은 고구 전에 딴다. 그의 차가 처음 피는 게 고구 무렵이거든요. 고구는 이제 봄에 첫 비가 내리면서 만물이 깨어나는 그런 시절입니다. 주로 4월 20일이죠. 그래서 4월 20일 전후가 되면은 차가 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주 어린 순과 잎을 따서 만드는 것이 우전차죠. 그래서 녹차 중에서는 최고의 품질로 치는 게 고구전에 딴 차.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노란색의 달짝지근한 맛도 나고 정말 좋습니다. 네, 기농할 겁니다. 여기서 농부가 한번 되어보고 싶어요.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는 너 F, 난 T야, T는 하동이라는 젊은 감성에 맞는 슬로건으로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하동 야생차 박물관 일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하동의 야생차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축제가 준비되어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를 다양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동 야생차 오세요. 와, 섬진강 뷰와 함께 즐기는 티 캠핑까지 정말 싱그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동 녹차는 천혜의 환경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더 뛰어나죠.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톡톡 전국시대의 다음 소식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가족들과 함께 주말에 떠나기 좋은 곳 알려드릴까 합니다. 핫플 예감 맛집부터 신선한 농산물도 만나보고 하늘 위를 걸어 다닐 수 있는 특별한 체험까지 가능한 곳. 잠시 후 강원도 철원으로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그 전에 들릴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먹을거리 그리고 짜릿한 체험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바로 아름다운 섬진강을 만날 수 있는 광양입니다. 지금 바로 광양 봄 여행 떠나보시죠. 양스타 힙한 리뷰 양스타입니다. 아름다운 이 봄날 어디를 떠나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힙하게 떠날 수 있는 봄 나들이 길 알려드릴까 합니다. 섬진강 강변 따라서 힙한 리뷰 출발합니다. 힙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는 MG 아저씨. 오늘은 더 힙해진 물빛 도시 광양을 접수하러 갑니다.
광양 봄 여행의 첫 시작은 망덕산에 올라왔습니다. 아, 여기에 진짜 최근에 힙한 게 생겼대요. 여기가 뭐야? 오, 이거 뭐지? 오, 무서운데? 망덕산 정상에 오르면 심장을 출렁이게 하는 짜릿한 짚라인을 체험해 볼 수 있는데요. 스릴을 즐기기 전 꼼꼼하게 보호 장비 착용은 필수. 아니 그런데 안전을 위한 준비는 마쳤는데 마음의 준비는 아직인 거죠? 아, 생각보다 밑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높네. 아닙니다. 제가 리포터 면접인데 팀장님 이런 거 무섭지 않아요. 땅이 떨린다 근데. 갑시다. 무서운데? 오직 줄에만 의지해 하늘을 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익스트림 레포츠. 특히 망덕산에서 배알도 수변공원까지 898m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어이구야. 갑니다. 예스. 예호. 광양의 봄 여행 짚라인으로 출발합니다. 예. 오호. 야하. 따. 용감한 자만이 하늘의 자유를 만끽하는 법. 무서움도 잠시 바람을 가르며 나는 그 순간 가슴 벅찬 감동이 펼쳐지는데요. 그 어디서도 맛보지 못할 짜릿함과 함께 광양의 봄이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야, 광양의 섬진 강변을 따라서 쭉 오는 이 느낌 좋고 배알도를 제 발 안에 넣었던 이 느낌. 야, 봄 여행할 때는 일단은 광양 오셔서 집트랙부터 타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집트랙 안에서 광양에 일단 전반적인 걸 다 보고 가고 일단 힙하잖아. 재밌어. 야, 이거 누구도 와도 될까? 언제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짚라인 타러 꼭 오세요. 재밌네. 와, 흥미진진해. 한 번 더 타고 싶은데? 야, 진짜 너무 예쁜 길입니다. 여기가 써있네. 별빛나 길. 별보다 빛나는 이야기를 품은 별빛나 길. 별빛나 길을 쭉 이어가면은 연연히 바람에 스치우다 배경이 품은 달 파란 하늘에 물들다. 야, 이 길을 쭉 따라가는 것도 하나의 또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 이쪽 다리 건너면 또 배알도로 가거든요. 배알도로 이어지는 이 해상 보도교는 이름도 참 예쁜 별 해는 다리. 걷다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야, 진짜 오롯이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아. 여기에 나 혼자 다리 위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서 나를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좀 사람이 차분해지기도 하고 생각이 좀 잠길 수 있는 것 같은 매력이 있네요. 앞쪽에 보면 쫙 배알도가 보이는데 배알도를 보면서 걸어가는 이 느낌, 나 혼자 느끼기 좀 아까운데 여러분도 꼭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섬진강과 남해가 만나는 광양의 유일한 섬 배알도는 크지 않은 섬이지만 탁 트인 수변 경관과 산책로가 어우러진 광양의 대표 힐링 명소인데요. 야, 좀 특별한 곳이네요, 배알도가. 뒤쪽으로 이제 망덕포, 그러니까 광양에서 옛 시민들이 또 물고기를 잡아서 어업을 했던 망덕포, 그리고 또 앞쪽에는 제철소가 있어서 현대와 과거를 어떻게 보면 약간 잇는 다리 역할하는 곳이 배알도가 아닌가 싶어서 이곳에 있으니까 광양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뭔가 좀 역사적 배경을 마음속 깊게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향 좋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광양 맛집 향이 느껴지네요. 와, 여기 망덕포가 맛집들이 쭉 줄지어 있는데 야, 이 앞쪽에 있는 향기가 너무 좋아서 이곳 가야겠다. 허기진 배를 채워줄 광양의 특별한 봄맛을 만날 차례. 4월과 5월 벚꽃이 흐드러질 때가 제철이라 벚굴이라 불리는 섬진강 강굴입니다. 이야, 이게 벚굴이구나. 우와, 크게 보세요. 제 얼굴이 작은 얼굴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얼굴에 있을 때 이 정도면은 진짜 엄청 큰 거예요.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야, 대박. 향이 들어가나?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바다굴보다 담백하고 비린 맛이 없다는 벚굴. 그냥 굴을 먹었을 때 오는 그 바다 내음의 쫙 그 향기에 제가 한 10배 이상 되는 것 같다. 사이즈도 사이즈지만
맛의 깊이도 엄청 깊습니다. 와, 대단하네 이거. 벚꿀을 더 맛있게 즐기는 특별 레시피. 탱글한 굴과 새콤한 묵은지의 조합은 그야말로 환상적. 여기에 굴에서 우러난 육수까지 원샷하면 벚꿀 완전 정복. 우와, 이거 이 정도면은 제가 기운이 너무 넘쳐가지고 3박 4일 굶어도 될 것 같습니다. 와, 철철 힘이 넘쳐. 이 기운이 말도 못해. 다음 주자는 봄이 되면 잃었던 입맛을 되찾으러 저절로 찾게 된다는 도다리 쑥국. 제철 음식은 그야말로 보약입니다. 좀 피곤했었습니다. 힘이 좀 없었는데 목소리부터 달라지지 않습니까? 벚꿀도 그렇고 도다리 쑥국도 그렇고 봄의 약간 나른함이 완벽하게 사라지고 기운이 넘쳐납니다. 아, 눈이 번쩍 뜨이는데. 호호호. 배도 든든히 채웠으니 다시 떠나볼까요? 섬진강을 힙하게 즐기는 또 다른 방법. 광양에서도 요트 투어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야, 광양에도 요트가 있었어요. 우와, 규모가 엄청난데. 들어갑시다. 요후. 최근 섬진강 뱃길 복원 사업으로 망덕포구의 나루터가 조성되면서 광양에 첫 선상 유람선이 생긴 건데요. 야, 요트 타니까 꽃천지입니다. 양쪽에 꽃들 이렇게 들고. 이거 추억이지. 섬진강의 정취를 즐길 수 있는 이 유람선은 최대 35명의 인원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망덕포구를 출발해 하동까지 이어지는 코스로 물길 따라 멋진 자연 풍광은 물론 탑승객의 추억도 가득 실어 나릅니다. 많은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곳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해설사로서 요트를 타고 쭉 가면서 많은 또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큰 뿌듯함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섬진강은 특히 네. 5대강 중에 유일하게 손을 안 댄 곳이라서 자연스럽고 네. 그리고 언어도 잡히고 제첩도 잡혀서 되게 저는 해설사 하면서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역사적 배경 설명하실 때보다 뿌듯함 말씀하실 때 표정이 더 밝으신 거 보니까 진정한 광양 시민이시다. 네. 생각이 드네요. 혹시 방송 보고 계신 분들께 멋진 해설해 주실 테니까 좀 많이 좀 오시라고 한마디 해주시죠. 광양은 네. 관광이 늦었지만은 더 늦게 알려져 있으니까 더 궁금하실 거니까 네. 많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빛나기 시작한 도시. 광양은 느리지만 특별하게 자신만의 매력을 하나씩 보여주는 중입니다. 기다린 만큼 더 반가운 봄처럼 앞으로의 광양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광양에서 보니까 약간 아기자기함도 분명히 있고요. 그 도시를 더 가까이서 볼 수도 있다는 느낌, 그리고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풍경을 이곳에서 만나는 것 같아서 광양의 새로운 모습을 보는 매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섬진강 물길 따라 떠나는 광양의 힙한 봄 여행. 멋진 풍경과 짜릿한 즐거움이 반기는 광양에서 나만의 감성을 채워보는 건 어떠세요? 필사즉생 권육 지정. 무슨 진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골 그림도 있고 어마무시합니다. 예, 근데 오늘 뭘 소개해야 될지 아직 얘기를 못 들었는데 이 동네에 있는 거예요? 철원 여행 횃불 전망대만 가보셨다고요? 찔러. 핫플예감 맛집부터 하늘 위를 걸어 다닐 수 있는 특별한 체험. 구워 먹는 치즈. 이게 뭐지? 씹으면 씹을수록 되게 고소하고. 그렇죠. 철원 관광에 활력을 더해주는 핫플레이스 소개합니다. 협곡 사이로 한탄강이 굽이치는 철원. 아름다운 자연과 광활하게 펼쳐진 평야를 간직한 곳입니다. 주상절리길 순담에서 출발해 걷다 보면 어느덧 궁예가 들렀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드르니 마을에 도착합니다. 이 마을의 새로운 명물 두루미교. 이곳은 바로 철원의 두루미교거든요. 두루미교.
예, 잘 오셨습니다. 왜 두루미교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예, 두루미는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 202호로 보호를 받는 새지만 우리 철원 군조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철원을 상징하는 예, 그다음에 이 한탄강의 이 맑은 깨끗한 이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두루미교라는데요. 겨울마다 철원을 찾아오는 귀한 손님인 두루미. 봄이 되면 떠났다가 겨울에 다시 돌아오는데요. 이제는 멋진 다리로 언제나 만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과 강원도 철원을 이어주는 두루미교. 동글동글한 링 모양으로 두루미를 표현했는데요. 폭 2m에 총 길이는 201m. 중간에 교각이 없이 설계돼 마치 하늘 위를 걷는 느낌입니다. 다리 위를 걷다 보면 사방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는데요. 발 아래로 옥빛 한탄강이 흘러가고 마치 하늘을 날며 바라보는 두루미처럼 한탄강의 절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루미 머리로 입장! 두루미교를 걸어보는 호석 씨. 이게 주상절리길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방금 주상절리. 여기 여기에 가면 우리 멋있다. 흔히들 얘기하는 얘기로 죽여줍니다. 한탄강을 즐기는 다양한 방법. 억만 년의 시간이 쌓인 협곡을 따라 순담에서 드르니 마을까지 주상절리를 걷고 바닥도 훤히 보이고 마치 허공을 걷는 듯 철원에서 포천까지 하늘을 걷는 길. 아찔하면서도 아름다운 철원을 즐기는 방법인데요. 이번엔 철원을 맛으로 느껴볼 시간. 그런데 이 메뉴는 뭔가요? 국수에 고추냉이? 고추냉이가 철원의 특산품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그 DMZ 안에 그 샘통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1년 내내 13.5도라는 그 샘통, 그러니까 물이 솟는 그러니까 수경 재배가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이제 거기서 생산되는 고추냉이를 가지고 저희가 뭐 어떻게 활용을 할까 하다가 이제 고추냉이 비빔국수를 만들게 된 거죠. 알싸한 향과 맛을 가진 고추냉이. 반대? 그리고 철원 현무암 나무들을 하나씩 먹어요. 이번엔 고추냉이 비빔국수를 맛볼 차례. 매콤달콤 맛있는 양념과 버무려진 고추냉이 비빔국수. 이런 맛이구나.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또다시 달려간 곳. 횃불 전망대와 은하수교를 지나 널찍한 주차장에 자리 잡은 마켓 발견. 따스한 봄 기운 속에 농부의 손길을 만날 수 있다는데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여기는 철원의 유명한 관광지인 은하수교 옆에 자리 잡은 철원 DMZ 마켓입니다. DMZ 마켓. DMZ 지역이 청정 지역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고 특히 철원은 DMZ 지역이 많죠. 그 지역 안에서 농사 지은 농산물을 판매하는 주말 장터입니다. 아주 신선한 농산물을 아주 품질 좋은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관광 오셔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그런 아주 좋은 관광 컨텐츠로 잘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봄과 함께 시작된 철원 DMZ 마켓. 농가에서는 소득을 올려 좋고 관광객들은 좋은 물건 살 수 있어 좋고 신나는 음악과 함께 활력이 넘쳐납니다. 여기저기 구경하면서 걷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손수 키운 농산물을 판매하는 점포가 무려 50개. 철원의 기운이 가득 담긴 철원표 농산물들. 청국장 하는 거는 콩이 좋아야 돼요. 이게 썩은 것도 없어야 되고 벌레 먹은 것도 없어야 돼요. 그렇지. 네, 그래야 이 청국장이 잘 익어요. 이건 뭔가요? 꺼먹는 치즈입니다. 이렇게 판매합니다. 100마리에서 짜는데 그 서류에서 예를 들어서 그 코트를 다 못 가져가면 남잖아요. 그런데 그걸
소비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유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순천까지 다니면서 교수님한테 전수 받아가지고 이 맛을 냈습니다. 시중보다 많이 쌉니다. 근데 보통 이 치즈는 보통 치즈와 다르게 뭔가 다른 맛이 있는데? 그 맛 느껴보세요. 뭔지. 아 이게 뭐지? 씹으면 씹을수록 되게 고소하고. 그렇죠. 좀 고기 맛 나지 않아요? 맞아요. 이거 약간 소고기 맛 나는. 네, 소에서 짜서. 사냥이 아니고 젖소에서 짰습니다. 그래서 소고기 맛 납니다. 그렇구나. 원유 질이 좋아서 거기에. 원유가 좋아서 치즈도 더 맛있나 봐요. 강원도 기후에 가장 많이 자란다는 게 야생 돌배인데요. 그 돌배를 가공해서 목에 아주 좋은 그런 가공품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건가요? 네, 이거는 돌배 도라지즙이에요. 목이 돌배가 신배라 약간 새콤하고 쌉싸름한 맛이 납니다. 아 그래요? 새콤한데요? 네. 돌배는 새콤합니다. 원래 신배라고 해서 그 새콤한 맛이 약성에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짚을 활용한 아기자기한 공예품도 눈에 띄는데요. 어머, 지푸라기가 계란을 품었네요. 시장도 가고 부주도 하고 판매도 잔치집에. 네, 그래가지고 이거 한 줄에 5천. 풀공예 철원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작품들, 추억이 새록새록 느껴집니다. 옛날에 동이에다 물을 주고 이렇게 다녔어요. 물 떠올 때. 네. 그거 저기 손 놓고도 가시잖아요. 아, 이렇게 돼. 옛날엔 잘했는데 그죠? 네, 지금은 못하잖아요. 주부들의 이템 등장. 파프리카하고 토마토의 첫잎을 첫순을 따서 제가 가공해서 만든 거예요. 쌀 위에 올려서 반만 치사만 누르면 간장만 있으면 먹어요. 우와, 나물밥 밀키트까지 신선함은 물론이고 번뜩이는 아이디어 상품들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철원은 사과도 맛집. 이렇게. 이게 10,000원이면 한 봉다리. 이야, 직접 재배하신 거 맞죠? 네, 직접 합니다. 맞아요? 네. 이거 어디서 사오신 거 아니에요? 아이, 무슨 말씀. 겁에 걸려요. 그러니까 농담이에요. 짠! DMZ 마켓에서 저도 이렇게 아주 좋은 철원산 농산품을 구매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직접 철원 아주 좋잖아요. 구경도 하시고 이렇게 만난 믿고 살 수 있는 농산품도 많이 구매해 보세요. 네, 철원에서 열리는 DMZ 마켓은요, 올해 11월 말까지 매 주말과 공휴일에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톡톡 전국시대 이번엔 말 그대로 톡톡 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순천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순천 곳곳을 다니면서 그곳에 얽힌 문화와 역사를 기록하는 분이 있습니다. 잠시 후 순천에서 만나보시고요. 농부하면 신선한 농산물을 키우는 모습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이분들은 농산물이 아닌 곤충을 애지중지 키운다고 합니다. 어쩌다 곤충 농부가 된 부부의 이야기 지금 제천으로 가서 확인해 보시죠. 어느 봄날 윤수진 봄바람 웽웽웽 꿀벌은 붕붕붕 귀뚜라미 소리 귀뚤귀뚤. 아니 무슨 봄에 귀뚜라미예요. 귀뚜라미 가을 곤충 아니에요? 귀뚜라미는 가을 곤충 맞습니다. 하지만 제천에 가면 이 봄날에도 귀뚜라미를 만날 수 있다는데요. 마리수로 금방 부화한 애들까지 하면은 억 단위가 되겠죠. 곤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아주 특별한 농부가 있습니다. 식용곤충뿐 아니라 교육용 애완곤충을 사육하는 신나는 농부를 만나볼까요? 잠깐의 꽃샘추위가 지나간 이곳은 충북 제천. 와, 봄이긴 하다. 너무 따뜻하네. 꽃 피는 봄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특별한 농부님을 찾으러 왔는데 두 분 맞으실까요?
네, 특별한 농부라면 맞습니다. 장성진, 이효정 농부를 소개합니다. 아니, 이 봄에 귀뚜라미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오는데, 오, 저기서 계속 들리거든요. 오, 들린다 들려. 이 봄에 귀뚜라미가 있네요. 잠깐만. 아니, 대표님, 이거 엄청 큰데요? 아니, 저 이때껏 살면서 이렇게 귀뚜라미 많은 것도 처음 봐요. 아니, 농부님, 근데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논밭에 있는 귀뚜라미 맞아요? 약간 달라요. 얘네들은 우선 우리나라 토종은 아니고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귀뚜라미들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식용곤충으로 사육하고 있는 쌍별 귀뚜라미라는 종입니다. 아, 쌍별 귀뚜라미. 네. 얘네가 쌍별 귀뚜라미입니다. 국내종 왕귀뚜라미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등에 보시면 점이 2개 있어서 얘는 쌍별 귀뚜라미라고 하고 식용으로 등재됐습니다. 식용곤충인 쌍별 귀뚜라미를 키우게 된 신나는 농부의 사연을 들어볼까요? 저희 아버님께서 간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을 때 제일 힘드신 것 중에 하나가 드시지를 못하시는 거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고기를 많이 드시게 해드려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깡마르셨었거든요. 근데 전혀 이게 소화가 안 되다 보니 고기에 해당하는 그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게 곤충이었고, 그러면서 그 곤충이 조금 더 소화 흡수를 잘 시켜주신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드셔보시게 해라라고 해서 그렇게 저희가 접하게 됐던 거죠. 신나는 농부의 고향은 강원도 정선. 정선에서 나고 자라 직장 생활까지 했다는 이효정 씨 부부. 시아버님 투병 때문에 식용곤충에 대해 알게 되고 내친김에 식용곤충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첫 시작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분양할 때는 사육 기술하고 수매를 다 해주는 걸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분양 기술도 실질적으로 그 업체는 없었던 거고요. 수매도 갖다 준 분들은 뭐 100kg, 200kg씩 갖다 줘도 전혀 돈을 한 개도 못 받은 분들이 대부분이라 나중에 막 싸게도 막 팔긴 했는데, 저희는 6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폐기를 시켜버리니까 이제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일 힘들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19까지 시련이 겹치며 좌절의 날들을 보냈다는 신나는 농부.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곤충 사육을 진행했습니다. 게다가 제천이 한방이 도시라는 점에 착안해 사료에 한방을 넣어 차별화를 했죠. 외래종이라서 그런지 엄청 크네요. 외래종이어서 큰 건 아니고요. 네, 그래요? 저희가 한방 먹인 곤충입니다. 말 그대로. 네, 그냥 키우지 않고요. 얘네들이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갖은 약초와 함께 미생물로 발효를 해서 맛있는 사료를 먹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튼실하고 건강하게. 튼실하고 건강하게 키운 귀뚜라미는 어라? 뭐 하는 건가요? 아하, 들기름을 살짝 볶아주는군요. 식용곤충이라서 먹기 좋게 조리하는 거랍니다.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식용 귀뚜라미입니다. 아나운서님을 위해 준비했어요. 아, 이게 바로 그 귀뚜라미인 거죠? 저는 농사 시작하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전에 개구리, 맷두 이런 거 하나도 안 먹어봤거든요. 100g당 60%가 단백질이에요. 아, 그래요? 맛있게 볶았어요. 그렇죠. 머리부터 먹어야 될까요? 맛이 궁금하네요. 어때요, 수진 씨? 이거 뭔가 멸치를 바삭하게 튀긴 맛? 새우, 그 맛이에요. 곤충이라고 하니까 좀 생소해서 좀 손이 안 가지 않을까, 좀 맛이 좀 비리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었는데 맛있어요, 여러분. 새우 맛 납니다. 새우튀김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식용으로 인정받은 쌍별 귀뚜라미는 다양한 방법으로도 섭취가 가능한데요. 오, 지금 제 앞에 있는 게 분말가루를 이용해서 만든 쿠키, 네. 빵, 네. 그리고 쉐이크 종류. 쉐이크. 귀뚜라미 쿠키 맛은 어떨까요? 아니,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있으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가볍게 들어가는데요? 저희는 식품뿐만 아니라 조금 더 다양화해서 이제는 좀 파충류나 다른 저희가 좋아하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먹을 수 있는 간식으로도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매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식용곤충이 보편화되지 않았지만 애완용 동물 사료로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데요. 단백질 성분이 높은 데다 고소한 맛 때문에 고양이와 강아지 그리고 파충류들의 먹이로 인기 만점이라고 합니다. 이곳엔 식용곤충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색다른 곤충 체험도 가능하다는데요. 와, 아니 알록달록한 게 제 눈앞에 있으니까 너무 뭔가 갑자기 너무 재밌었고 신기해요. 이거 딱 보시면 이게 뭐라 그래요? 이게 뭐야? 이건 디오라마라 그럽니다. 디오라마라는 이름은 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자연 환경을 그대로 축소하셨다고 보면 돼요. 얘네 이제 곤충들이 사는 환경을 작게 만들어서 보관할 수 있게 만든 작은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곤충 디오라마를 만들어 보는데요. 목공용 도구들을 활용해 직접 모형을 제작하고 곤충 표본을 장식해 투명한 관으로 덮어줍니다. 농부님 이거 보세요. 이야, 어때요? 저 완성했어요. 처음 치고는 엄청 잘 만드셨는데요. 처음 치고가 아니라 그냥 잘 만들지 않았나요? 여기 오니까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굉장히 잘 놀다 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이곳에서 다양한 곤충 체험을 하면서 곤충의 한사리를 배우고 곤충에 대해 친근해지고 가까워지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답니다. 귀뚜라미를 키우고 곤충 체험을 진행하는 일 외에도 신나는 농부는 또 다른 할 일이 있다는데요. 저희 이제 디오라마 체험도 하고 이제 어떤 체험이 또 남아있어요? 저희가 농사 짓는 딸기 농장으로 가보실까요? 딸기 농장이요? 야, 여기. 와, 같이 들어가요. 갑자기 분위기 딸기 하우스? 그렇네요. 하우스 안에 딸기가 주렁주렁. 지난 가을에 정식한 딸기들이 한창 수확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런데 딸기와 곤충이 무슨 상관이죠? 딸기 하우스예요, 여러분. 아니, 농부님, 여기 왜 온 거예요? 저희가 곤충도 키우고 있지만 그 외에 이제 제가 밭농사도 하고 또 하우스에서 하는 딸기도 키우고 있습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 좀 도와달라고 제가 SOS 했습니다. SOS! 식용곤충이 아직은 보편화되지 않아 여전히 판로에 고민이 많다는 신나는 농부. 많은 분들이 곤충과 친숙해지기를 기다리며 딸기 농사를 시작했다는데요. 소득 다변화를 통해 좋은 날을 기다리는 중이랍니다. 저희 곤충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좀 이제 곤충이 주업인데 이걸 주업으로 못 삼고 거의 부업으로 하고 계시는 경우가 더 많으세요. 다른 거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좀 활성화되고 많은 분들이 알아주셔서 판매가 좀 잘 돼서 곤충이 모두 다 좀 대박 날 수 있는 그런 길로 접어들었으면 하는 큰 소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걷는 일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대한민국 곤충 산업 역시 낯설고 힘든 일인데요. 신나는 농부의 열정과 믿음으로 곤충 산업이라는 새로운 길이 잘 포장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충북 제천에서 곤충으로 내일을 일구는 신나는 동물을 만나봤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곤충이 좋다. 미래 식량 자원인 식용곤충 어떠세요? 생각보다 맛있고 생각보다 더 몸에 좋습니다. 인간에게도 동물에게도 지구 환경을 위해서도 우리 모두 곤충과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순천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순천 곳곳을 다니며 그곳에 얽힌 역사와 문화를 책으로 써내는 강성호 교수. 좀 젊은 사람들한테도 뭔가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 어떤 역사의 재해석 이런 작업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천의 역사가 담긴 장소는 기본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들까지 기록하는 강성호 역사학자. 그가 들려주는 순천의 역사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이곳은 순천 문화의 거리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리인데요. 이곳에도 우리가 몰랐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문화의 거리가 예전에 이제 뭐 시민 지배가 한참이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사회 운동가들이 막 저항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이 동네 곳곳에 있는데 저는 사실 이 골목길을 걸으면서 100년 전 제가 공부하는 그 분들이 이 길을
걸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 역사가 되게 입체적이고 뭔가 더 피부로 와닿는 느낌을 받아서 그런 어떤 묘미라고 할까요? 그런 재미로 이 동네 어떤 답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역사 탐방의 첫 번째 장소. 2021년 3월 보물로 지정된 팔마비입니다. 이 팔마비는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건데요. 청렴한 관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고 이후 상징적인 장소로 알려져 왔다고 합니다. 순천의 관습 중에 하나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지방 수령한테 말 8피를 이렇게 바치는 그런 이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석이라는 분은 그 말 8마리를 받지 않고 오히려 그때 말이 나왔던 새끼말까지 더해가지고 이제 지원민들한테 돌려주는 방식을 취하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악습을 바꾼 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를 이제 기념하고자 팔마비가 세워졌고 그게 이제 조선시대 내내 청렴한 관리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장소로 많이 이제 회자가 되었습니다. 역사 탐방의 두 번째 장소, 순천부읍성 남문터 광장입니다. 순천시 최초로 국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설계된 공간인데요. 지금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도시재생 사업으로 만들어진 광장입니다. 정식 명칭은 순천부읍성 남문터 광장이라고 부르고요. 위에서 내려다 보는 것처럼 여기 이제 아래로 움푹 파져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옥천에는 작은 하천이 이제 흐르는데 그 옥천으로 흐르는 그 길과 이 광장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이렇게 진입을 할 수 있게끔 하려다 보니까 지상보다는 지하로 광장을 이렇게 조성하는 방식을 취했고요. 여기가 왜 이제 이름이 남문터 광장이라고 하면 이쪽 일대가 순천 부읍성의 남문 쪽에 위치한 장소라고 해서 남문터라는 이제 명칭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남문터 광장 내부에는 순천의 역사 자료를 전시하고 있는데요. 전시를 쭉 둘러보면 원도심 읍성의 자취를 느껴볼 수 있고요. 순천의 역사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역사 탐방 장소. 순천의 근현대사를 이야기하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데요. 어떤 마을인가요? 철도관사 마을은 1936년도에 지어진 마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순천의 근현대사를 증언하는 그런 이제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36년 조성된 철도 관사마을은 순천 최초의 계획마을이면서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철도 관사마을입니다. 마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순천 철도마을 박물관으로 향해 봅니다. 이곳에서는 철도 역사는 물론이고 순천 근대 문화도시의 성격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뒤에 이 지도를 보면 순천이 이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표시된 이유가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 파란색이 무슨 색이에요? 우리 코레를 상징하는 색상이에요. 네. 그리고 저런 대단지 간사가 도시 개발로 인해서 없어졌는데 유일하게 전국에서 우리 순천만 마을 통째로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간사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1936년 만들어진 대규모 철도 관사는 지금도 그때의 모습이 잘 보존돼 있는데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체록하기 위해 조곡마을교육자치회 김학중 대표를 만났습니다. 김학중 대표가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다고 데려간 곳은요. 일본식 가옥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이곳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의 집입니다. 실례합니다. 아유, 어머니.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어머니 집이 옛날 관사집이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집이라 좀 소개 좀 해드리고 싶어서. 옛날 일본 집이 우리 집 진짜 아래랑 싹 붙여요.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옛날 여기 바닥에 다 다다미가 있었겠네요.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식 가옥들은 보면 절충형으로 온돌도 있고 다다미도 있고 그런 형태예요. 일본이 그 일본식 주택이 주로 있었던 곳이 일본의 남쪽 지방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겨울이 좀 더 추운가 봐요. 그래서 이 온도를 꼭 해놨다 그러더라고요. 일본에서 가지고 온 삼나무로 골조를 세우고 바닥에는 다다미와 온돌을 깔아서 지은 전형적인 일본식 가옥. 이런 가옥은 단지를 조성할 때 152채를 지었는데요. 지금은 60여 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직급에 따라서 직급이 낮은 사람은 이제 동그란 창을 쓸 수가 없어요. 원형 창호를 쓰는 게 직급이 높은 사람들만 쓸 수 있는 창호였다 그래요. 또 그런 문화가. 예. 그런 건 저도 지역사 공부하면서 처음 듣는 이야기. 순천의 역사를 체록하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번에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니 즐겁기만 합니다. 이래서 체록을 멈출 수 없는 거죠. 일본 적상 가옥 특히 이제 큰 규모의 양식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순천은 그런 게 몇 채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더 많은 연구자들이나 시민분들 관심이 좀 모아지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철도 관사마을에는 가옥뿐 아니라 운동장, 병원, 그리고 목욕탕 등 다양한 복지시설도 함께 조성됐는데요. 지금도 그 장소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코레일 아파트 보이시죠? 예, 저기 지붕이 파란색으로 돼 있는. 예. 저게 네네. 클럽 있죠? 네. 예. 여기 이제 복지시설이죠. 클럽이 있었던 자리고 그 바로 아랫집에 보면 한쪽은 목욕탕이었고 한쪽은 풀장이었고 한 블럭이 딱 그 자리예요. 저는 사실 역사를 공부하고 있지만 이제 옛날의 흔적을 뭐 100% 보존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이제 하진 않고요. 근데 다만 이제 어떤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거나 의식 있는 시민분들하고 연구자들이 좀 힘을 합쳐서 이제 사라지더라도 그거를 좀 이렇게 기록해 나가는 그런 기록 활동, 요즘 말로 치면 아카이빙, 이제 그런 기록 활동이 좀 더 활성화되고 적극적으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잘 알기 위해서는 과거를 잘 보존하고 과거를 잘 기록해야 합니다. 순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연구하고 체록하는 강성호 교수. 강성호 교수의 끝없는 열정을 응원합니다. 순천 역사학자와 함께한 역사여행,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꼼꼼히 듣고 기록해 나가는 그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톡톡 전국시대에서도 그 열정을 응원하겠습니다. 톡톡 전국시대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도 전국 각지의 재미난 이야기, 또 사람들의 이야기 모아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